안녕하세요. 94일생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막상 장이 열리니까 계좌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버티기도 어렵잖아요. 빠진 종목을 더 사자니 더 내려갈까봐 신경 쓰이고 현금을 만들자니 뭘 줄여야 할지도 고민이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주에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 시작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 주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대응해보려고 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변동성 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에서 계좌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기준으로 볼 생각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짧게 볼게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폭락과 급반등이 동시에 나온 장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장 급락, 금리 부담, 중동 리스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크게 밀렸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는 분위기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반등했고 월요일 급락분을 빠르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런 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월요일에는 끝난 것처럼 빠졌는데 다음 날에는 또 강하게 반등하니까 팔아도 어렵고 안 팔아도 어렵고 추가 매수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번 주 시장에서 분명했던 건 모든 종목이 똑같이 회복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등장에서 돈이 빠르게 들어온 쪽은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 쪽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로봇, 2차전지 일부 성장주는 빠질 때는 같이 빠졌지만 반등할 때는 회복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단순히 시장이 빠졌다, 반등했다로만 볼 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는지, 어떤 종목이 반등장에서 소외되는지 그 차이가 크게 보였던 한 주였어요. 이제 이번 변동성 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종목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 주 제 계좌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SK하이닉스 비중을 크게 늘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이닉스를 22주 들고 있었고 평가 수익은 약 473만원, 수익률은 11.61%였습니다.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는 42주가 됐고 평가 수익은 약 1166만원, 수익률은 14.83%입니다. 평가 수익은 지난주보다 약 692만원 늘었어요.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이미 국내장 폭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미국장이 크게 빠졌고 야간 선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장도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같이 빠진다면 이때 오히려 회복 탄력이 더 강한 종목으로 옮겨야겠다고요. 8시 프리장이 시작되자마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습니다. 장전에 레인보우가 크게 빠져 있었고 저는 이 정도면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하이닉스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40주를 평균 61만 3,5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손실은 약 961만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28.2%였어요. 현금은 약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매도는 아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레인보우와 하이닉스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제 판단은 하이닉스였어요. 그래서 바로 SK하이닉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도 프리장에서 크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본장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지는 않고 우선 189만 3천원 정도의 7주를 샀어요. 그 다음에는 LG전자를 봤습니다. LG전자는 지난주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20%였고 수익금도 2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고 저는 LG전자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44주를 평균 25만 7,500원에 팔았고 수익은 약 16만 7천원, 수익률은 1.49%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꽤 괜찮은 수익이었는데 결국 거의 본전 수준에서 정리한 셈이에요.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 기준은 분명했어요.
LG전자가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지금은 하이닉스 비중을 늘리는 게 더 낫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하이닉스를 188만 6천 원 정도에 7주 더 샀어요. 그리고 9시가 되자마자 프리장에서 거래가 안 됐던 에코프로머티도 정리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전량 매도했고 손실은 약 299만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24.41%였습니다. 이 돈도 하이닉스 매수에 활용했어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 비중은 기존 약 4,500만원 수준에서 약 8천만원 가까이까지 커졌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을 보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졌지만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살아난 쪽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반도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하이닉스 추가 매수는 단순히 빠졌으니까 산 매매라기보다는 이번 장에서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시장 주도주의 비중을 키운 매매였습니다. 물론 주도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하이닉스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돈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쪽이 반도체라면 저는 약한 종목을 계속 들고 있기보다 시장 주도주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이닉스가 200만원 위를 지키는지 그리고 다시 220만원 이상을 회복하는지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LG CNS입니다. 이번 주 제 멘탈을 가장 크게 흔든 종목은 LG CNS였어요. 지난주 LG CNS 평가 수익은 약 1억 663만원, 수익률은 60.7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는 평가 수익이 약 4,328만원, 수익률은 21.64%가 됐어요. 한 주 만에 LG CNS에서만 평가 수익이 약 6,335만원 줄었습니다.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린 가장 큰 이유도 LG CNS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이에요. 월요일 장 초반에 저는 우선 하이닉스 비중을 더 키우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을 먼저 정리했고 9시가 되면 프리장에서 거래가 안 됐던 종목들도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닉스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런데 제닉스 로보틱스는 월요일에 마이너스 10% 정도로 시작했고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깔끔하게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호가씩 낮춰서 매도해야 했고 체결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결국 제닉스 로보틱스는 평균 8,643원에 전량 매도했고 손실은 약 694만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28.7%였습니다. 현금은 약 1,700만원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제닉스 로보틱스가 체결되는 동안 SK 하이닉스가 이미 올라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돈도 하이닉스 쪽으로 더 넣을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올라간 상태에서 무리해서 따라 사는 건 부담스럽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 LG CNS 추가 매수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LG CNS에는 이미 약 1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저는 10만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올라간 가격에 더 사기보다는 10만원 근처에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LG CNS 비중을 2억까지 채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LG CNS를 약 2,500만원어치 추가 매수했고 추가 매수 가격은 대략 11만 1,000원 정도였습니다. 이 매수로 제 평단은 기존 73,000원대에서 76,293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평단이 3,000원 정도 올라가는 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0만원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제 예상보다 더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88,000원까지 내려갔고 금요일에는 92,800원으로 마감했어요. 솔직히 이번 주에 8만원대까지 내려갔을 때는 멘탈이 제일 많이 흔들렸습니다. LG CNS는 제 계좌에서 한 종목에만 약 2억 넘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11만원대에서 9만원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계좌가 하루에도 몇천만원씩 흔들렸어요. 특히 제가 추가 매수한 가격이 11만원대였기 때문에 전체 평단은 아직 낮아도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한 상태로 주가가 빠지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추가 매수 판단이 맞았던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LG CNS가 10만 원을 깨면 팔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더 고민이 깊었어요. 실제로 화요일에 10만 원을 깨고 92,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정말 팔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팔지 않았어요. 다만 안 팔기로 정하기까지는 제 감정과 판단을 계속 구분해봐야 했습니다. 한때 LG CNS 한 종목에서 봤던 수익이 컸기 때문에 그 수익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는 여기서라도 지켜야 하나 싶었지만 그 감정이 기업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인지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일봉은 분명히 안 좋았어요. 급등 이후 급락이 나왔고 10만 원도 깨졌고 금요일에는 주봉 5주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주봉상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크게 붙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보면 상단에서 물량이 나온 신호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더 길게 보면 LG CNS는 작년 9월부터 긴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 박스권을 돌파한 뒤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92,500원 부근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봤습니다. 주중에 10만 원을 깬 건 불안했지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디서 마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결국 10만 원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9만 원 위에서는 며칠째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기로 했어요. 물론 단기 추세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주봉 5주선을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1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7만 원대 재평당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팔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서 팔았는데 바로 반등하면 다시 같은 비중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더 내려온다고 해도 제가 2억 가까운 돈을 다시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평단이 아직 낮다는 점과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공공 IT 같은 중장기 방향성을 보고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물론 멘탈은 쉽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면 바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LG CNS는 92,500원 부근을 지키는지 그리고 1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9만원 초반이 깨지고 10만원 회복에도 계속 실패한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다시 고민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따로 매매하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평가 수익은 약 1,105만원, 수익률은 54.7%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평가 수익이 약 1,043만원, 수익률은 51.64%예요. 평가 수익은 약 61만원 줄었습니다. 이번 주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린 것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비교적 잘 버틴 편입니다. 월요일에는 같이 빠졌지만 화요일 반등장에서 다시 올라왔고 반도체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 관심도 유지됐어요. 다만 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주가 탄력은 조금 약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반도체라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HBM, AI 메모리, 실적 개선 속도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강한 주도주처럼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무겁게 따라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제 계좌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에요. 급하게 팔 생각은 없고 다음 주에 30만원 위를 지키는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할 때 같이 따라 붙는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이번 주에는 보유만 했습니다. 지난주 현대차 평가 수익은 약 3,204만원, 수익률은 133.72%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평가 수익이 약 2,460만원, 수익률은 102.67%가 됐어요. 평가 수익은 약 744만원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수익률 100%가 넘는 종목이지만 이번 주 흐름만 보면 반도체 쪽에 비해서는 회복 탄력이 약했습니다. 전주 70만원 수준에서 이번 주에는 6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현대차는 자동차 본업도 있고 로봇, 자율주행, 피지컬 AI 기대감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처럼 시장이 압축될 때는 돈이 가장 강한 섹터로 먼저 몰리기 때문에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흐름이었어요. 이제 전체 계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 전체 계좌는 평가 금액 4억 1,529만원, 평가 손익 8,414만원, 수익률 25.41%입니다. 지난주 대비 평가 금액은 약 7천만원 줄었고 평가 손익은 약 5천만원 줄었습니다. 이번 주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 1,939만원이에요. 숫자로 보면 정말 아픈 한 주였습니다. 다만 계좌 구조는 훨씬 단순해졌어요. 이제 핵심 종목은 SK하이닉스, LGCNS, 삼성전자, 현대차입니다. 종목 수는 줄었고 계좌는 훨씬 압축됐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LGCNS가 약 2억 4천만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쳐 약 1억 2천만원, 현대차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주 매매의 핵심은 종목 수를 줄이고 제가 더 강하다고 보는 종목 쪽으로 계좌를 압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 맞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 비중을 키운 건 나쁘지 않았지만 LGCNS 추가 매수는 아직 아쉬움이 남아요.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가 200만원 위를 지키는지, 삼성전자가 30만원 위에서 흐름을 유지하는지, LGCNS가 92,500원 부근을 지키고 다시 10만원을 회복하는지, 현대차가 60만원 초반을 지키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계좌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제 계좌가 크게 흔들린 한 주였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대응해보려고 했던 한 주였습니다. 물론 결과가 바로 좋게 나오지는 않았고 아직도 잘한 선택인지 아쉬운 선택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변동성 장에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를 지나면서 비중이 큰 종목이 흔들릴 때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폭락장이 오기 전에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은 일부라도 실현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현금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사고 싶어지니까 이 부분은 아직도 저한테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다음 주 시장을 보면서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